이 테니스 엘보라는 병이 좀 독특하기도 해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거 받으면 낫는다고 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 안에서의 내가 받는 만족감,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을 드는 사람들한테서 잘 생기는 걸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 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수족보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홍인태입니다. 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뼈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꿈치의 관절 바로 윗부분에 뼈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과라 그러는데 그거보다 조금 위에 생긴 염증이라고 해서 상과염이라고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외측, 내측, 외상과염, 내상과염. 골프 엘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기원은 잘 모르겠고요. 테니스 엘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1800년대 말에 가장 처음에 이 테니스 엘보라는 병에 대해서 기술한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룽게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뭐라고 기술했냐면 런 테니스 엘보, 그래서 잔디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테니스 엘보라는 병이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외상과염과 내상과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치거나 많이 사용해서 오신 경우도 있지만 또 의외로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도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이제 항상 내 몸을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회복력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회복하는 힘하고 사용하는 힘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내 몸이 정상적인 걸 유지할 수 있는 이 용량을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 손상이 오는 거고, 내가 무리하지 않더라도 내 회복력을 유지시켜주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힘줄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회복력하고 가장 관련이 이제 맞는 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수면이죠, 수면. 오랫동안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아니면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는 내가 좀 성격이 되게 완벽을 추구하고 되게 꼼꼼한 성격인데 이게 뭐가 하나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좀 이거 해결을 해야 내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잘 생기는데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그거죠. 잠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리고 술이나 이렇게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줄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먹을 이렇게 접으면은 이 바깥쪽에 보이는 이 근육의 덩어리가 있어요. 주먹을 꽉 접으면 이 근육이 이제 수축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근육이 팔꿈치의 바깥쪽 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강하게 쥐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이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당겨지다 보면 지지하고 있는 그 뼈에 이제 부착 부분이 손상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손을 안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서 주먹을 접으면은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먹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뭘 잡아 당긴다거나 뭘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거나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 근육이 붙어있는 뼈, 이게 이제 내 상과거든요. 내 상과에 붙어있는 힘줄 부착 부분이 또 손상이 오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건 당연히 팔꿈치 통증이죠. 그래서 바깥쪽이 아프다, 안쪽이 아프다, 또 어떤 경우에는 뒤가 아프다, 앞쪽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병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부터 해서 손목까지 저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팔꿈치에서부터 어깨까지 저린다거나
다른 뭔가 뭐 디스크나 또 다른 뭐 신경질환 같은 거하고도 헷갈리게 만드는 증상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힘줄의 염증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좀 주변 힘줄을 타고 뻗치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또 오래되신 분들 중에 팔을 다 못 펴거나 끝까지 못 구부려서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이런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단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상과 부분을 눌러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뼈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거기 주변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국소적으로 억하게 아픈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외상가염 안쪽 같은 경우에는 안쪽은 더 이렇게 딱 볼떡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거든요. 거기보다 살짝 손 쪽으로 살짝 아래쪽으로 눌러가면서 만져봤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내상가염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가끔 우리가 힘줄 부착 부분에 석회가 동반된 그런 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구분해야 되는 거는 이게 석회성 힘줄염인지 아니면은 석회를 동반하지 않은 그냥 단순 힘줄염인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 초음파나 MRI나 이런 영상 검사는 안에 힘줄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는 그런 검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기는 원인 자체가 힘줄이 뼈에 붙어있는 부착 부분에 생기는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상에 의해서 생기거나 과사용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는 속에서는 이걸 이제 아물게 하려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염증이 생기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사용하면서 당기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해놨는데 다시 벌어지고 하는 게 반복이 되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자꾸 당겨지다 보면 정상적인 회복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또 다른 원인,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지 몸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부분에 자꾸 자극을 주는 동작들은 내가 좀 피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초기 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는 이제 회복을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회복하는 과정에 생기는 통증, 불편함을 조금 억제시켜줘서 내가 조금 덜 힘들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홍인태였습니다.